네, 성명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3차 시 수업 담당했었던 송민욱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들 중에서 지문들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들, 어려울 수 있는 표현들 잠깐만 다시 복습하고요. 2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잘 해봅시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should라고 하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hould와 조금 다르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should를 봤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should는 일어날 법한 얘기를 할 때, 즉 미래 가정법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물론 should를 해석할 때는 혹시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드립니다. 예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봤었을 거예요. 그죠? If your child should lose their locker key, we will replace the key at the cost of 3 pounds.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 이런 경우에 우리 should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if가 생략이 되고 should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어인 your child가 뒤로 가게 되는, 즉 your child와 should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걸 우린 도치라고 배웠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which라고 하는 단어 배웠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어주고, 즉 관계해주고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해 줍니다. 즉 대명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칭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which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I love English, which makes me happy.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영어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which는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I love English란 나는 영어를 사랑한다라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내용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요 내용을 이어주고요. 두 번째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English라고 하는 요 단어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어라고 하는 영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영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한해준다, 즉 꾸며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를 제한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요게 아니었고 두 번째였어요. I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which 앞에 빨간색 쉼표 콤마가 왔죠. 그 다음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앞뒤 내용을 이어주고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해석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I play soccer 이라는 내용 전체를 이어주고 거기다가 내가 축구를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즉 비제한적이다. 꾸며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뭔가를 조금 더 더해준다.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축구를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방법이 우리 이 두 번째였어요. 그죠?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해봅시다. 여러분들 15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solving strategies 나와 있습니다. 이상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에 대해서 첫 번째, step 1.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사항을 파악한다. 그래서 등장인물이나 주된 사건의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 전 후반부로 나누어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 즉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 그럼 뭘 봐야겠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 이런 표현들 잘 봐야겠죠? 그 다음 등장인물이 어떠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지, 슬픈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전반적인 어떤 글의 속에 나타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표현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2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장인물의 심경 또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은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읽으실 때 이 정도 분위기나 신경 어조들은요 내용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서 파악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2강 exercise 1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쌤 강의를 따라오시기 전에 자, 이 강의를 잠깐 멈춰주시고 지금 exercise 1번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먼저 빨리 풀어보신 다음 제 강의를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립니다. 강의 멈추고 풀어보세요. 시작! 네! 열심히 잘 풀어보셨을 거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 보기 전에요. 단어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mysterious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가사의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tricycle. 우리 bicycle 하죠? 그죠? 바이시클은 자전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TRI 요거는 숫자로 3이란 뜻이에요. 바퀴가 3개래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insure 또는 insure 다음에 that까지 써주어서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뒤에 뭐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object 하면요 물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thrilled 하면 황홀한 흥분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indifferent 하면요 무관심한 이런 뜻이에요. 무관심한 reveal 하면 동사죠. 드러내다 또는 뭐 공개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cautiously 하면 조심스럽게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개별적으로 꼭 공부하셔서 반드시 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on her 7th birthday 그녀의 7번째 생일날에 우리 on이라는 전치사 나와 있죠. 보통 요일이나 날 이렇게 앞에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7번째 생일날에 Margaret was brought into the kitchen and stood before her was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꽤 길어요. 그죠?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보면서 어떤 내용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기서 끊어갈게요. and 앞에서 자 마가렛은요 was brought into the kitchen. 자 보시면 수동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was 그 다음에 뒤에 과거분사라고 하는 놈이 나오는데 이 과거분사 brought는요 bring이라는 단어의 과거분사 형태예요. 그래서 bring 가져오다는 뜻이죠. 즉 가져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가렛은 이렇게 데려와졌다. 가져와진 거니까 사람이 데려와진 거겠죠? 데려와졌다. 어디로요? 키친, 부엌으로요. 그 다음에 and stood before her was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자, 요 표현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 wrapped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wrap, 동사 wrap, 뭐를 포장하다, 싸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쌓여진, 포장된 이런 뜻이에요. 물체인데 어떤 물체? 포장된 물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시면 밑줄이 이렇게 쫙 쳐져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하고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문장의 순서가, 모양새가 다르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원래는요. 밑에 나와 있는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stood before her. 이 문장이 원래 정상적인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stood before her 요 부분이 여기 나온 요 부분이 앞으로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경우에는요. 문장의 순서가 즉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의 주어인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게 되고요. 동사였던 was 이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즉 도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치의 형식을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 이 길게 보면 여기서 마가렛부터 여기 시트까지 and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좀 복잡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둘 다 수동태라는 거 그리고
뒤에 이렇게 도치라고 해서 변형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her parents sang happy birthday. 그녀의 부모님이 불러주었습니다. 뭘요? Happy birthday. 생일 축하 노래겠죠? 그 다음에 then pulled off. pull off 하면요, 벗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인 pulled off. 벗겼습니다. 까버렸습니다. 뭘요? the sheet. the sheet은 포장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벗겼어요. 근데 뭐 하려고요? to reveal. 네, 드러내려고, 공개하려고. 여기 뒤에 to reveal은요, 이렇게 to에다가 동사를 써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즉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요? 공개하기 위해서. 뭘 공개합니까? A bright red tricycle with a basket, ribbons on the handlebars, and a shiny bell. 뭘 드러내기 위해서? 밝은 빨간색 빛깔의, 어두운 빨강이 아니라 밝은 빨강 빛깔의 트라이스코, 세발 자전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세발 자전거가요, 뭘 가지고 있냐면 with, 이거 죄송합니다. with a basket, 바구니가 있대요. 그 다음에 ribbons on the handlebar. 핸들바 하면요, 우리 손잡이에요. 손잡이에 리본이 달려 있고요. and shiny bell. 네, 반짝반짝 빛나는 bell. 땡땡땡. 있죠? 우리 자전거 따르릉 하는 거 벨입니다. 자, 이런 게 있는 밝은 빨강색 색깔의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꺼내 놓은 거죠. 엄마 아빠가 깜짝 서프라이즈로요.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she was thrilled. 그녀는 매우 황홀했어요. 신이 났어요. 흥분됐습니다. She could not wait to take it into the garden and try it out. 이라는 문장 나옵니다. 자, could not wait은요, cannot wait이라는 표현의 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하고 싶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뭘요? take it.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it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세발 자전거겠죠? 어디로 가져갑니까? Take it into the garden. 정원으로, garden. 그 다음에 try it out. try out 하면요, 뭘 해보다, 시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한번 빨리 타보고 싶었어요. 그죠?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자전거 선물을 받았는데. 자, 그 다음 she sat upon the seat, held on to the handlebars, got her feet onto the pedals, and began to go round the garden path. 자, 문장 길어요. 잘 보세요. 막대기 하나, 막대기 둘, 막대기 셋, 막대기 넷, 네 개의 다른 색깔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주어는 뭘까요? she 하나입니다. 이 she라는 주어 하나에 네 가지 말, 즉 네 가지 동사 표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잘 보세요. 쌤이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민욱이는요, 밥도 먹고요. 민욱이는요, 잠도 자고요. 민욱이는요, 세수도 하고요. 민욱이는요, 축구도 했어요. 조금 느낌 이상하죠? 굉장히 약간 좀 재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쵸? 네. 물론, 재수가 없다기보다는요,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말을 할 때 똑같은 말 계속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she라는 주어 하나에 네 가지 표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sit upon 하면 뭐뭐에 앉다. 그녀는 자리에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hold on to 하면 몸에 매달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매달렸어요? 꼭 손잡이에 꽉 매달린 거니까 손잡이를 꽉 잡은 거죠. 그 다음 got her feet onto the pedals. 자, 그녀의 발을 페달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and began to go round the garden path. 자, garden path, 오솔길, 정원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솔길을 주위를 go round,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what a lovely feeling. 자, 우리 보면 여기 what 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관사, 또는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러한 순서대로 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감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what a lovely feeling. 얼마나 신나는 감정이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좋을까요? 뭐에서? to be on the move. 자, on the move 하면 움직이는 중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다니, to be on the move는요, 이렇게 움직이다니 라고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without her feet, 그죠? 뭐 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치사. 뭐 없이요? touching the ground. 땅바닥, 땅을 touching, 밟는 것 없이
누가 밟는 겁니까? 그녀의 발이죠. 두 발이죠. 발이 땅을 밟는 거 없이 움직이니 얼마나 신나. 이렇게 감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탄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다는 것도 한번 놔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넘어가도록 할게요. She cycled slowly and cautiously. 그녀는 cycled. 자, 자전거를 타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탔냐면 slowly, 천천히, 그리고 cautiously, 굉장히 조심스럽게 탔다는 얘기죠. 자, 그 자전거를 탔는데 뭘 하면서 탔냐? Looking straight ahead. 자, straight ahead. 딱 앞쪽을 looking, 바라보면서 라는 뜻이에요. 자, 행동을 두 가지로 한 거죠. 하나는 자전거를 탄 거고요. 하나는 바라본 거예요. looking 한 거예요. 그래서 이 looking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she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타면서 어떻게 앞쪽을 쫙 바라보는데 to ensure 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이 뜻이? 네, 반드시 뭐뭐 하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뭐뭐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o ensure는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She kept to the path. 자, 뭐뭐를 따라가다 keep to라는 표현입니다. 그 길을, 정원에 있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잘 따라가기 위해서 앞쪽을 쫙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탔다는 얘기죠. 겁이 좀 났나 봐요. 자, 그 다음 her father walked. 그녀의 아빠는 walked,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by her side. 그녀의 옆에서, 그죠? by her side.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하면서 걸어갔다? trotting a little when she went faster. 네, 걸음을 재촉하다라는 뜻의 trot이라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은, 즉 여기 나와 있는 looking과 똑같은 동시에 행동을 하는 현재 분사 표현입니다. 걸음을 막 재촉하면서, 불안하죠. 딸이 막 그러니까 다칠까봐 걸음을 재촉하면서 걸어갔다. 걸어가는 행동과 걸음을 막 재촉한 이런 행동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when 뭐뭐 할 때라는 표현이죠. 그녀가 went faster, 더 빨리 갈 때. 아빠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딸바본갑니다. 딸바보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다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 2강에서 분위기, 어조, 심경 파악하는 방법 뭐였죠? 등장인물, 사건 누군가 파악한다고 했죠. 스텝 1. 누군갑니까? 마가렛이죠. 등장인물, 주요 인물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걸 겪었죠? 첫 번째, stood before her was a large, mysterious object wrapped in a sheet.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 받았죠. 그 다음, happy birthday. 행복한 생일. 생일인가 봐요. 자, 그 다음, 뭘 받았어요? bright red tricycle. 그죠? 그 다음, 무슨 일을 했습니까? began to go round the garden path. 네, 정원길 주위를 막 돌기 시작했죠. 자전거를 타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She was thrilled. 흥분하고 신났죠. 그 다음, could not wait. 너무 하고 싶었대요.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what a lovely feeling. 신나지. 감탄하는 표현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힌트로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종합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경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1번 pleased and excited. 기쁘고 신이 난 맞을까요? 2번 relieved and grateful. 안도하고 감사하는. 3번 indifferent and bored. 무관심하고 지루한. 4번 frustrated and jealous. 좌절하고 질투하는. 5번 puzzled and frightened. 얼떨떨하고 겁에 질린. 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선물 받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하루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퀴즈 푸시고요. 퀴즈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학습지 파일 올려져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작성하시고 리더스쿨 영어과 1학년 과제함에 올려주시면 쌤들이 잘 확인해서 상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강 1번 지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